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HLB 기업 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단어 정리, 용어 정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튼 부사장의 이제 발표고, 여기에서 이제 임상에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하우스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하우스가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은 어학사전에 인하우스, 하우스는 집이죠. 집 안에, 그래서 회사 조직 내부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사전에서 보면은 기업 등의 자체 연구, 자체 제작, LSKB는 바이오 회사니까 자체적으로 임상에 관련한 연구를 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뜻을 그대로 이제 도입해서 읽어보면은, 임상은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고 많은 전문가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다시 재준술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사전도 찾아보면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회사의 직원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회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그러면 그런 인재들, 그런 역량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우려가 될 수 있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주는 걸로, 이제 17명 전문가 경력 합치면 200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 이 분도 위에서 자신의 소개를 하는 게 26년의 신약 개발 경험이 있다고 하고, 200번 이상의 임상 1상부터 4상 경험까지 있다고 하고, FDA로부터 11개의 신약 승인 경험, 이 중 4개는 항암제였다고 자신의 경력을 확실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험들이 많다는 게 신뢰가 가죠. 그래서 역량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엘리바는 LSKB가 사명을 바꾼 회사죠. 그래서 위, 대장, 간, 뼈와 연조직, 머리와 목 쪽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스터디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체 생존율, O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침 이제 기사로 잘 설명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2008년도 12월 달이고, 내려가 보면은 생존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존 기간을 OS라고 부르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체 생존율 OS와 같은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OS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Overall Survival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 그래서 이 전체 생존 기간은 치료 시작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이후부터 사망이 아니라, 암에 걸리고 나서 검사를 받고 이제 무슨 약을 쓸지 정하고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LSKB, 엘리바에 이제 임상하는 거를 전체 생존율 계산할 때, 만약에 리보세나닙으로 한다면 리보세나닙으로 치료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날짜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날짜를 세서 그 통계를 낸 게 OS, 전체 생존율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면은 이제 환자별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평균보다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평균이 아닌 중간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편차가 크다면은 이제 아웃라이어, 한국말로 극단값이죠. 뭐 엄청나게 오래 산 사람, 혹은 약 쓰자마자 다음날 바로 사망하는 사람, 이렇게 편차가 엄청나게 크는데,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간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평균을 내면은 뭐 한 약 치료하고 나서 30년 이상 산 사람, 아니면은 하루 만에 사망한 사람이 이 평균을 엄청나게 높이던가 이제 깎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게 중간값이고,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하지 않은 환자는 확인된 가장 긴 시간으로 산정해 계산을 하니까 무지막지하게 길게 측정이 될 수 있겠죠. 뭐 임상시험 중 암이 나와버렸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기대 수명까지 살아버리면은 뭐 30년 이상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엄청 크게 되죠. 그리고 이 위에 이 생존율도 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은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게 1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기사들을 많이 보면은 뭐 폐암, 간암,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뭐 몇 %다 라고 나와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암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이 5년 생존율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낮았는데, 그 낮았던 생존율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띌 정도로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제 학자들도 2030년에는 암은 이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글로벌 뭐 모든 이제 바이오 그 기업들이 정말로 좋은 약들을 잘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게 얼마나 그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슬프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위암 3차 엔젤 스터디에 관한 건데, 이제 단독으로 이제 진행한 임상이고, 이제 회사에서 한번 해본 거죠.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해보고, 이제 좀 결과가 괜찮다 싶으면은 FDA도 이제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엔젤 스터디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존율은 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쓴 집단과 약을 쓰지 않은 집단 간의 생존율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피밸류가 뭐 낮았거나 막 그런 거겠죠. 낮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생존율이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방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다고 했는데, 여러 방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으면 피밸류가 이제 높았다는 거겠죠.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부작용이 없었고 인종별 차이도 없었다. 하지만 생존율에는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OS랑 PFS로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PFS는 또 이제 다루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S랑 PFS를 같이 비교해보고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위암 3차 엔젤 스터디에서는 OS가 좋지 않았지만은 이제 PFS로 이제 그 프리 NDA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4차에서는 OS랑 PFS 둘 다 숫자가 좋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신약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3차에서는 OS가 안 좋고 PFS가 괜찮아서 PFS로 진행을 하고, 4차에서는 OS와 PFS 둘 다 좋았기 때문에 둘 다로 신약 허가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암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제 관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생존율이 진짜 높아지는 게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뭐 가족들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인하우스랑 O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